데이비드 쇼는 시장을 예언하는 한 가지 공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확률 우위를 여러 개 모으고 거래 비용과 위험을 통제하는 연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공개된 인터뷰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그 시스템의 구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원문 인터뷰 당시 대표 주식 연계 프로그램은 11년 동안 수수료 차감 후 연복리 22%, 월말 기준 최대 낙폭 11%, 회복 기간 4개월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성과가 아니라 수익과 위험을 함께 관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만 보고 전략을 복제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최적화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쇼의 출발점은 금융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이었습니다. 1980년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컬럼비아대 교수로 병렬 처리를 연구했습니다. 1986년 모건 스탠리로 옮겨 계산 능력을 시장 문제에 적용했고 1988년 D.E. 쇼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공식 소개에서 그는 계산 생화학 연구를 이끄는 과학자로 설명됩니다. 분야는 달라도 복잡한 문제를 계산 가능한 구조로 바꾼다는 태도는 같습니다. 병렬 처리는 하나의 매우 빠른 처리기에 모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처리기들이 일을 나눠 동시에 계산합니다. 쇼의 투자 접근도 비슷합니다. 한 개의 지표나 한 명의 스타 트레이더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데이터와 여러 예측 기법을 동시에 돌린 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합칩니다. 그래서 그의 알고리즘은 하나의 공식이라기보다 서로 연결된 연구와 실행의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쇼는 시장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개 정보 대부분이 가격에 반영돼 있고 과거 가격에 익숙한 패턴만으로 큰 돈을 벌기는 극도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믿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가설을 먼저 세운 뒤 그것을 뒤집을 만큼 강한 증거가 있을 때만 거래합니다. 정통 차익 거래는 같은 자산이 두 시장에서 다르게 거래될 때 싼 곳에서 사고 비싼 곳에서 동시에 파는 방식입니다. 이론상 이익을 잠글 수 있죠. 통계적 차익 거래는 다릅니다. 서로 관련된 자산의 관계가 평소보다 벌어졌을 때 수렴 가능성에 베팅합니다. 개별 거래는 틀릴 수 있지만 같은 우위를 충분히 반복하면 전체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이 쇼 철학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비효율성은 예상 이익이 거래 비용보다 작았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예상 이익은 커지면서 거래 비용은 중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고의 지표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가 언제 함께 강해지는지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원문에는 아주 직관적인 예가 나옵니다. 전략 A도 예상 이익이 100인데 비용이 110이라 단독으로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전략 B도 같습니다. 그런데 두 신호가 같은 거래를 가리키면 조합의 예상 이익은 180으로 커지고 비용은 한 번에 110만 발생해 플러스 70이 됩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신호를 합친 뒤에 순우위로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퀀트 투자는 모델이 매수 신호를 내는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터 품질을 점검하고 시장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다른 표본에서 검증하고 여러 신호를 포트폴리오로 합칩니다. 그 다음 거래 비용을 반영해 주문을 실행하고 실제 결과를 다시 연구에 돌려줍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약하면 백테스트의 우위가 실전에서 사라집니다. 쇼는 가격 자료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거래량, 그리고 디지털 형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다고 자동으로 우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 오류와 누락을 고치고 당시 실제로 알 수 있었던 정보만 남기고 거래 가능한 단위로 가공해야 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자체가 전략의 일부입니다. 시장 중립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수와 매도를 함께 구성해 시장 전체가 오르거나 내리는 영향은 줄이고 두 자산의 상대 가격이 정상 관계로 돌아오는 부분만 남기려는 방식입니다. 다만 롱과 쇼트 금액을 같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산업,
환율, 금리 같은 숨은 노출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원문은 IBM을 예로 듭니다. IBM을 샀다고 해서 회사 전망에만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시장 전체, 기술 산업의 상대성과 환율, 금리, 경제활동 같은 위험이 함께 들어옵니다. 쇼의 위험 관리는 예측하고 싶은 변수의 노출은 남기되 예측하지 않은 위험의 순노출은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 중립을 한 단계 더 넓게 보는 방식입니다. 퀀트 전략에서 거래 비용은 사후에 빼는 회계 항목이 아닙니다. 애초에 거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수수료, 매수 매도, 호가 차이, 주문이 시장 가격을 움직이는 충격, 신호가 사라지는 동안의 지연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만큼 진입과 탈출, 주문 크기, 체결 속도를 설계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변수를 많이 시험하면 무작위 자료에서도 멋진 패턴이 나옵니다. 원문은 동전 100만 개를 10번씩 던지면 우연히 10번 모두 앞면이 나온 동전이 수백 개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동전을 골라 다음에도 앞면이 나올 거라고 믿는 것이 과적합입니다. 쇼는 먼저 시장 구조에 관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 독립된 자료로 시험하는 과학적 순서를 강조합니다. 시장 비효율성이 알려지면 경쟁자들이 따라오고 수익 기회는 줄어듭니다. 쇼는 찾기 쉬운 단순한 효과는 빨리 사라지지만 복잡한 계량 기법으로만 추출되는 미묘한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좋은 전략이라도 자금이 너무 커지면 가격을 스스로 움직여 수익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계속 수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쇼의 주식 관련 전략은 당시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별도로 운영한 채권 차익 거래는 1998년 세계 유동성 위기에서 큰 손실을 냈습니다. 원문은 이 전략이 기존 주식 전략과 질적으로 달랐고 다른 종류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합니다. 손실 뒤에는 그 유형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수학이 정교해도 유동성과 레버리지, 포지션 혼잡 같은 체제 위험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쇼는 업계 경험보다 원천적인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더 높게 봤습니다. 당장 자리가 없어도 뛰어난 사람을 먼저 채용한 사례로 제프 베조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공식 원칙도 세계적 인재, 야심찬 목표, 협업, 엄밀한 분석과 명확한 소통을 강조합니다. 좋은 퀀트 조직은 모델을 둘러싼 다양한 전문가가 서로의 오류를 찾아주는 연구소에 가깝습니다. 쇼의 데이터와 인프라, 주문 실행 속도는 개인이 그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수천 종목의 상대 가격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지표에 올인하지 않고 거래 비용을 먼저 넣고 가설을 쓴 뒤 다른 기관에서 검증하고 위험 노출을 분해하고 우위가 사라지면 전략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전에 확인할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왜 작동해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과거 자료를 너무 많이 뒤진 뒤에 찾은 것은 아닌가? 수수료와 슬리피지를 빼도 우위가 남는가? 시장, 산업, 금리 같은 숨은 위험은 무엇인가? 자금이 커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언제 줄일 것인가? 답이 불분명하면 거래보다 연구가 먼저입니다. 이 영상은 첨부된 챕터 11 인터뷰를 중심으로 D.E.Shaw 그룹의 공식 창업자 소개와 투자 접근 설명, 컬럼비아대 자료, NBER의 페어 트레이딩 연구를 교차 검토해 구성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실제 매매 공식은 추정하지 않았고 화면의 전략 설명은 공개된 원칙과 교육용 예시만 다룹니다.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권하는 자료가 아닙니다.